여러분 안녕하세요. 진건쌤이에요. 오늘은 감각동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 5개의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이때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것을 감각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동사들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를 공부하니까 마치 이 동사들 다음에는 꼭 형용사가 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look, sound, smell, taste, feel 다음에 꼭 형용사가 와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와서 감각 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공부해 보려고 해요. Look carefully, 주의 깊게 봐라 이런 뜻인데요. carefully가 형용사가 아니고 주의 깊게 라는 뜻의 부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문장은 생략되어 있는 주어 you와 동사 look만 있는 거죠. The bell sounded. 그 벨이 울렸다 라는 뜻인데요. sounded는 소리를 냈다, 울렸다 이런 뜻이고요. 이 문장은 sounded 다음에 뒤에 형용사도 없고 명사도 없는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이죠. The girl smelled the flowers. 그 소녀는 꽃을 냄새 맡았다. 즉, 그 소녀가 꽃 냄새를 맡았다. 이런 뜻이죠. smelled 다음에는 the flowers라는 명사가 와서 목적어 노릇을 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3형식 문장입니다. I taste the cake. 나는 케이크를 맛보았다. 마찬가지로 tasted 다음에는 the cake 이라는 명사가 왔죠. He felt a hand. 그는 손을 느꼈다. On his back. back은 등이라는 뜻이고요. 그의 등에 손을 느꼈다는 말은 누군가 그의 등을 손으로 건드리는 것을 느꼈다. 이런 뜻이 되겠죠. felt는 feel의 과거인데요. 그 다음에는 a hand. 명사가 왔죠.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3형식 문장이에요.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문장 5형식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1형식, 3형식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look, sound, smell, taste, feel 다음에 형용사가 오지는 않았잖아요. 이렇게 바로 뒤에 꼭 형용사가 와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뒤에 형용사가 오지 않을 때는 look은 본다, sound는 울린다, 소리를 낸다, smell은 냄새를 맡는다, taste는 맛을 본다, feel은 느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제 감각동사 look, sound, smell, taste, feel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를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이 감각동사 다음에 오는 형용사는 보호라는 겁니다. 보호는 어떤 역할을 했었죠?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자리에 부사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각동사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 코, 입, 귀, 촉각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말하는 겁니다. She is sick. 그 여자는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여자가 자기가 아프다고 얘기했던가 병원에서 의사가 그녀는 아프다고 진단을 했던가 어쨌든 그 여자가 아프다는 확실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She looks sick. 그 여자는 아프게 보여. 이 말은 말하는 사람이 보니까 그 여자가 식은땀도 흘리고 얼굴도 창백해 보이니까 눈으로 본 사실로 짐작해서 아, 그 여자 아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She sounds sick. 그 여자는 아프게 들려. 우리는 이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요. 그 여자는 아픈 것 같아. 이런 뜻인데요. 어떻게 알고 아픈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여자가 기침을 한다든가 또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낸다든가 이런 소리를 듣고 She sounds sick. 그 여자는 아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문장의 sick을 happy로 한번 바꿔볼게요. She looks happy. 그 여자는 행복해 보여. 어떻게 그 여자가 행복한 것 같다고 짐작합니까? 그 여자의 얼굴 표정이 밝고 행동도 명랑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She looks happy. 그 여자는 행복해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She sounds happy는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밝다든가 또는 그 여자가 자기가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She sounds happ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 cake smells sweet. 그 케이크는 달콤하게 냄새가 나. 달콤한 냄새가 나.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코로 냄새를 맡아본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Dinner tastes good. taste는 어떠한 맛이 나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저녁이 좋은 맛이 나. 이런 뜻인데요. 결국 저녁이 맛이 좋네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각기관인 입을 통해서 맛을 보고 하는 거죠. The cloth feels smooth. cloth는 천이라는 뜻이고요. smooth는 부드러운 이라는 뜻의 형용사죠. 그 천은 부드럽게 느껴져. 손으로 만져본다든가 뺨에 비벼본다든가 어쨌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부드럽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감각동사라는 것은 눈, 귀, 코, 입, 촉각이라든가 우리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너무 당연하고 굳이 이것을 감각동사라고 따로 이름을 지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두 번째 줄에 She looks happy. 이 말을 우리말로 옮겨보면 그 여자는 행복하게 보여. 이런 뜻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하게입니다. 행복하게는 영어로 happy가 아니라 happily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happy 자리에 happy를 써야지 우리말하고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는 행복해 보여. 이 말을 외국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She looks happy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She looks happily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어색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감각동사라고 따로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렇게 형용사 자리에 부사를 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She looks happy 대신에 happy를 쓰지 않도록 하세요. The cake smells sweet. 그 케이크는 달콤하게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형용사 sweet 대신에 sweetly를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good은 좋은 이라는 뜻의 형용사고요. well은 잘 이라는 뜻의 부사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dinner tastes good 이렇게 형용사를 써서 말을 해야지 dinner tastes well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 천은 부드럽게 느껴져. 이 말을 영어로 얘기할 때 the cloth feels smooth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하고요. 우리말을 그대로 옮겨서 the cloth feels smoothly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각동사 look, sound, smell, taste, feel 다음에 명사를 쓰고 싶으면 like를 써서 look like, sound like, smell like, taste like, feel like 그 다음에 명사를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 like는 좋아한다는 뜻의 동사가 아니고 무엇과 비슷한 이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영작을 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이 사과는 공 같아 보이네. 이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 이 말은 공 같게 보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look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is apple looks 까지 썼는데 그 다음에 쓸 마땅한 형용사가 없네요. 그래서 명사를 그대로 써야 하는데요. 그때는 like를 집어넣어줍니다. like a ball 이렇게요. 그러면 This apple looks like a ball. 이 사과는 공 같아 보이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너 말하는 걸 들으니 내 아빠 같구나. 어떻게 아빠 같다고 생각한다고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You sound like your father. 이렇게 얘기하면 말투라든가 또는 그 말하는 내용 이런 것을 들어보니까 너 아빠같이 들리네. 너 말하는 거 들으니 내 아빠 같아.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 피자는 닭고기 맛이 나. 이 말은 이 피자는 닭고기같이 맛이 나. 이 말이죠. 그래서 감각동사 taste를 써서 This pizza tastes like chicken.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위의 세 문장은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써서 해결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감각동사 다음에
like, 명사를 써야만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감각동사 다음에 명사를 쓰려면 그 앞에 like를 집어넣어서 씁니다. 이런 문장들을 연습해주면 원어민들과 같은 감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 감각동사 다음에 like를 쓰고 그 다음에 명사 대신 주어 동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문을 보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알고 계시고요. 차후에 더 많은 예문을 읽어보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볼게요. Mom, how's the weather? 엄마, 날씨가 어때요? 이렇게 딸이 물어봤을 때 엄마가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look like 다음에 명사를 써서 대답하는 겁니다. It looks like rain. 여기서 rain은 비라는 뜻의 명사죠. 비같이 보여. 이 말은 비 올 것 같아. 이런 말이죠.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It looks like it will rain. 비가 올 것 같이 보여. 이렇게 look like 다음에 주어 동사를 써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I'm going downtown. downtown은 시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시내에 갈 거야. To see a movie.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를 보러. 이런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쳐주죠. That sounds like fun. 여기서 fun은 재미라는 뜻의 명사로 쓰인 건데요. 그래서 앞에 sounds 다음에 like를 넣어줘서 That sounds like fun. 그거 재미처럼 들리네. 이 말은 네 말을 들으니 그거 재밌을 것 같네. 이런 뜻입니다. 또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sounds like 다음에 주어 동사를 써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It sounds like you have a date tonight. 주어 동사를 써서 네가 오늘 밤에 데이트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구나. 감각동사 다음에 like가 오면 그 다음에는 명사를 쓸 수도 있고 주어 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감각동사인 look, sound, smell, taste, feel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주어는 어떠하게 보인다. 주어는 어떠하게 들린다. 주어는 어떤 냄새가 난다. 주어는 어떤 맛이 난다. 주어는 어떠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요. 이때 형용사 자리에 부사를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또 감각동사 다음에 like 다음에 명사를 쓸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주어는 명사처럼 보인다, 들린다, 냄새난다, 맛이 난다, 느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각동사 다음에 like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맨 앞에 주어는 주어가 무엇 하는 것처럼 보인다, 들린다, 냄새난다, 맛이 난다, 느껴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이 아주 초보인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매일 내 입맛에 맞는 아주 쉬운 것만 공부하면 영어가 절대 늘지 않겠죠. 여러분이 회화를 공부하시거나 독해를 공부하시거나 시험 준비를 하시거나 어떤 경우에도 너무너무 자주 쓰이는 내용이니까 꼭 이해하고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